자, 오늘 할 부분은 이제 2차 함수 두 번째 시간이고, 저번 시간에 이런 그래프,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를 배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평행이동을 해볼 겁니다. X축 방면으로 좌우로 평행이동도 해볼 거고, Y축 방면으로 위아래로도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하기 앞서서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짝만 보면 이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이라 했냐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 모양이라 했어요. 포물선. 자, 근데 이 포물선은 중간에 가상의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히 대칭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의 선을 뭐라 그럴 거냐면 축이라고 부를 거고, 축. 자, 그리고 이 축하고 포물선하고 만나는 요점 있지? 요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꼭지점.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서 y는 ax의 제곱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제가 얘는 모양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요런 모양 아니면 요런 모양,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였고, 왼쪽에 있는 거는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뭘 정리해 볼 거냐면 얘네 두 개의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얘네들은 축의 방정식은 뭐냐면 축의 방정식이 아니라 꼭지점부터, 꼭지점은 0,0이었어. 원점이었었고, 축의 방정식은 뭐냐면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했습니다. x는 0. 자, 이 축의 방정식의 요 뒤에 있는 숫자랑 꼭지점에 x 좌표 있지?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거는 앞에 있는 요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 그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래프가 슬림해진다 했었거든. 자, 무슨 얘기였었냐면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색깔을 바꿔서 요색으로 해볼까요? 이런 그래프가 하나, 이게 아니라 다시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저 그래프 있지? 파란색 그래프. 요거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2x제곱이라 쓸 거고, 흰색 그래프는 y는 x제곱이라 쓸 거고, 노란색 그래프는 y는 2분의 1 x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점점 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슬림해지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가 절대값이라는 거야. 절대값이 커질수록인 거야. 이거를 그냥 숫자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렇게 거꾸로 이런 블록도 있으니까 요거랑 이제 요거를 봤을 때 요 안쪽에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숫자는 얘가 더 작긴 하지만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더 흰색이 더 슬림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갖고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더 커질수록 그래프가 슬림해진다는 것은 그래프가 더 y축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문제 좀 풀어봤었고, 자, 오늘은 어디를 펴보냐면 페이지 170페이지 170쪽을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170쪽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을 하나씩 해볼 건데, 가장 먼저 나오는 평행이동은 뭐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q, y축 방면으로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y축은 이렇게 세로로 나 있는 축이기 때문에 이 평행이동은 위아래로 가는 평행이동입니다. 위아래. 자, 근데 이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게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라고 하면 그냥 뒤에다가 플러스 q만 딱 써주면 돼. 예를 들어서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근데 얘를 1만큼 y축 방면으로 평행이동하고 싶다? 뒤에다가 플러스 1만 적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만큼 가고 싶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맞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을 때 뭐가 변하는지를 좀 보면 먼저 꼭지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은 원래는 0,0이었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런데 지금은 0,q입니다. 이 평행이동을 한 만큼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을 볼까? 추계방정식. 자, 근데 이 추계방정식은 얘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이 꼭지점의 x좌표랑 추계방정식이 서로 같이 연동이 된다고 했는데 얘는 지금 y축 방면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x쪽은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넘어가서 문제를 좀 볼 텐데 그 172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72쪽. 자, 172쪽에 2번 문제 보이니? 2번? 02번 문제야. 요거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 건데 원래 y는 마이너스 2x제곱 있지? 요 그래프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 원점이 꼭지점인 이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플러스 3을 했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위쪽으로 y축 방면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3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보면서 봅시다.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아니죠. 위로 볼록한 거죠. 땡기고. 두 번째, 추계방정식은 x는 2가. 자, 지금 꼭지점이 0,3으로 바뀌긴 했지만 추계방정식은 아직도 x는 0입니다. 아직 추계방정식 이동하는 건 안 배웠어요. 2번 안 되고요. 3번 꼭지점 좌표 안 맞죠? 안 되고요. 4번 x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하는 건데, 자, 요거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 x는 0, 여기 기준으로 지금 대칭이란 말이지.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자, x가 0보다 클 때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자, 두 점을 잡아보면 x가 늘어날 때 y는 어떻게 돼야 돼?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 맞죠?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거 맞겠죠. 그렇죠? 요거 4번이 맞네요. 자, 5번 갑니다. 5번은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문제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75쪽으로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위아래로 가는 평행이동, y축 방면의 평행이동을 봤으니까 이제는 x축 방면의 평행이동을 봐야겠죠. 자, 이 x축 방면의 평행이동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를 x축의 방면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식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p만큼 평행이동하고 싶을 때 플러스 p라고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p라고 쓰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 근데 x축의 방면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2 괄호 열고 x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 제곱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요거 부호가 서로 반대로 간다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럼 만약에 x축 방면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y는 2 괄호 열고 x 이번에는 오히려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부호가 서로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을 때 꼭지점하고 추계방정식을 볼 건데, 자, 지금은 x축 방면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꼭지점이 p, 0으로 찍힙니다. x가 바뀌었죠? x가 바뀌었다. 꼭지점에 x가 바뀌었다. 그러면 추계방정식도 같이 따라서 x는 p 이렇게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추계방정식 바뀌는 게 처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상하 이동을 해봤고 지금은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 이동을 하는데 조심할 점은 이 x방면으로 이동할 때는 1만큼 이동할 거면 마이너스 1, 2만큼 이동할 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할 거면 플러스 3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써달라.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서 문제를 좀 볼 건데 몇 쪽을 가보시냐면 177쪽에 있는 02번 문제, 다음 나와 있는 0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었죠?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y는 3 괄호 열고 x 플러스 2 요 제곱에 대한 그래프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원래는 이 그래프가 y는 3x제곱의 그래프였을 텐데 얘를 x축의 방면으로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여기에 플러스 2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건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3x제곱이니까 맞죠?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왼쪽으로 당기는 거야. 왼쪽으로 두 칸 당기면 이렇게 그래프가 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 그래프 보고서 1번 꼭지점의 좌표는 0,-2 아니죠. 꼭지점은 지금 x축 방면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입니다. 0,-2가 아니라 그러면 축의 방정식도 x 따라서 간다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일 텐데 요거 2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제 1사분면 2사분면을 지났는데 자 1, 2사분면 지나는 거 맞나? 아 그러네. 여기 2사분면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넘어가면서 1사분면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맞겠네요. 4번 y는 3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 아니라 마이너스 이만큼이죠. 자 5번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x값의 범위는 x가 2보다 작을 때이다. 자 요 범위 자체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가 기준이냐면 항상 이 축이 기준이야.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의 상황이 다른 거거든. 축의 왼쪽은 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고 축의 오른쪽은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똑같이 증가하고 아래로 불러올 때 기준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축이 얼마지? x는 마이너스 2 아니니? 그럼 이건 숫자부터 틀렸네. 이 부등호가 뭐 이쪽이 왼쪽이 크든 오른쪽이 크든 간에 어쨌든 숫자부터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180쪽입니다. 자, 아까는 상하로 이동을 한번 시켜봤고, 지금은 이제 좌우로도 이동을 한번 시켜봤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180쪽은. 자, 형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y는 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런 형태 무슨 형태? 표준형이라고 불렀죠. 표준형. 표준형의 형태이고, 자, 요거는 이제 꼭지점의 좌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x는 p만큼, y는 q만큼이니까 p, q 이렇게 쓰시고, 축의 방정식도 볼까요?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랑 연동이 된다 했죠. 그래서 x는 p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표준형을 우리가 완성을 시킨 거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완전 제곱식 앞에 붙어 있는 a라는 값 있잖아. 이 a라는 값은 뭐를 결정하냐면 이게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 요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얘는 자,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1쪽에 2번의 중간에 두 번째 보면 PQ의 부호가 있는데 이 PQ의 부호를 굳이 외워야 될까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왜 그러냐면 얘는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식값과 한번 해볼게요. y는 2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요 그래프인데 자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이거는 앞에 숫자가 2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이렇게 1,3이 꼭지점인 거죠. 1,3이 그러면 1,3 찍어보고 1,3 찍어보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쵸? 요 자리. 자 근데 여기 봐봐 이 꼭지점 봐봐. 이거 몇 사분면이니? 1사분면이구나. 그치? 그래프만 그려보면 딱 보이죠. 해서 얘는 막 굳이 암기를 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물론 한번 읽어는 보세요. 한번 읽어는 보는데 이렇게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림만 그려놔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81쪽에 아래쪽에 있는 대칭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아래쪽에 대칭 이동입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 대칭 이동.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평행 이동을 배웠는데 대칭 이동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a, b라는 점을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이 점이 어떻게 변했었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바뀌어요. x에 대해서 대칭했는데 지금 뭐의 부호가 바뀌었죠? y의 부호가 바뀌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얘를 y축 대칭 이동할 거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a, b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번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할 겁니다.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은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둘 다 바뀌고 있죠. 근데 지금은 원점 대칭은 중요하지 않고 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잘 보셔야 됩니다.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디 방향으로? y의 부호가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의 부호가 바뀌더라.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알 상태로 2차 함수도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봐봐. 이쪽으로 좀 보자. 자, 먼저 2차 함수를 x축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x축 대칭 이동할 거야. y는 이 괄호 열고 x-3제곱 플러스 4라는 식이 있어. 근데 요거를 x축에 대해 대칭할 거니까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야. 맞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자,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식은 변함이 없을 거고. 근데 우리가 이 함수를 쓸 때 이 y 앞에다가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딱 하나 달아주시면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 x축은 해야겠어. y축은 조금 조심할 게 있어. y축 대칭은. 자, y축 대칭 이동을 할 건데 y축 대칭 이동할 거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식을 갖고 한번 해보자. 자, 요걸 갖고 할 건데, 자,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자,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자, 두 가지 한번 보세요. 1번은 이거야. 그 다음 2번은 누구야? 자, 1번은 뭐가 변했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야. 이 마이너스를 x 앞에만 붙여준 거야. 근데 2번 봐봐. 2번은 이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준 거냐면 전체 앞에다 붙여준 거야. 전체 앞에다가. 자,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얘는 1번이 맞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딱 집어넣는다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그것만 건드려야 돼. 다른 평행이동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뭐만 바꿀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이렇게만 바꾸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이 예시도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x축, y축 대칭에 대한 예시는 거기 숫자 예시가 없으니까 181쪽 하단의 보충학습 쪽에 빈 공간에다가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얘도 그래프 특징에 대한 문제 하나 좀 볼게요. 183쪽에 또 02번이네. 183쪽에 02번 다음 나와 있는 02번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83쪽에 02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텐데 앞에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모양은 위로 블록인 모양이 나올 거고 꼭지점의 좌표 잡아볼 때 마이너스 2,4 이렇게 잡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4를 찾아서 마이너스 2,4가 여기 정도 찍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고 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될 텐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4이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2번 직선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 맞습니다. 3번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자, 이 y축과의 교점의 좌표에다가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y절편이라 써볼게요. x입니다. y절편. 자, y절편 어떻게 구했지? 우리 1차 함수 할 때 x에다가 0 넣어서 구했죠. 자, x에다 0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3 2제곱이니까 4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얘가 그러면 y축하고 어디서 만나구나? 0, 마이너스 8에서 만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숫자가 틀렸죠. 3번은 4번 제2, 3, 4분면을 지난다.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지나는 거 같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체크할 때 조심할 점이 뭐냐면 3번하고 4번 지금 같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삐져나올지 아니면 중간에 0을 지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지 요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 y절편 이 y절편이 어딘가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거든. 만약에 y절편이 양수라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x축 위에서 그래프가 지나게 될 거야. 그치? 하지만 지금은 y절편을 구했을 때 0,-8 즉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지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지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4번 같은 문제들도 무리 없이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프 그릴 때 개형은 형태는 그냥 너무 이쁘게 안 그려도 되지만 이런 숫자 같은 거 숫자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정확히 해서 구하도록 합시다. 자, 5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거는 이 축이 마이너스 2니까 요거 기준으로 이쪽 왼쪽에 대한 얘기네요. 자, 이 왼쪽에서 x가 늘어날 때 y도 어떻게 되죠? 똑같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5번도 맞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 그 185쪽 한 장 넘기세요. 6번 있죠? 06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06번. 자, 6번 갑니다.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먼저 평행이동을 하시겠대. 그러면 우리 평행이동까지만 해서 식을 써볼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어디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겠지? y에다가. 근데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했으니까 덧셈으로 쪼르륵 바꿔주시면 식을 쓰면 y는 2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표준형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몇 쪽을 가보시냐면 196쪽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96쪽.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y는 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 요 그래프, 표준형의 그래프를 봤어. 이 표준형의 그래프는 얘는 꼭지점이 p, q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x는 p인 그런 그래프가 됐었죠. 그쵸? 자, 이 표준형의 장점은 뭐냐면 요거를 보고서 바로 뭐를 할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랑 축의 방정식을 줄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요거 말고 뭐를 하나 더 배울 거냐면 이런 형태를 배울 거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를 하나 배울 거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일반형. 자, 근데 이제 얘는 이거는 그래프를 바로 못 그립니다. 이 일반형은. 자, 이 그래프를 못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얘 장점은 뭐냐면 절편을 구하기가 쉽다. 절편을 구하기가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절편 구하기 쉽다.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x절편 구하고 싶으면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자, y에다 0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0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이거 마치 뭐랑 똑같아? 그렇죠.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절편 구하려면 x에다 0 대입해야 되는데 이러면 더 쉬워. x가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거 싹 다 사라지면 뭐가 남냐면 y는 c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y절편은 바로 0,c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196쪽 상단에도 나와 있다시피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표준형으로 결국 고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꼭지점의 좌표는 뭐 모르셔도 되고 이거는. 근데 두 번째는 이 축의 방정식이 있지. 축 방정식.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꼭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한번 같이 해볼까?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해볼 텐데 지우고 그 하단에 있는 예시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함수 y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런 그래프가 있고 요거 꼭지점 좌표 추계방정식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즉 y절편은 지금 이 상태 일반형 상태에서 구하는 게 더 낫죠. y절편을 구하려면 x에다 0 집어넣고 그러면 얘는 y는 4가 나오니까 0,4 바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2분의 1로 끌어낼 거야. 원래는 뭐랑 뭐로 끌어낼 거냐면 얘네 두 개를 끌어낼 건데 자 원래는 요거는 2분의 1로 끌어내면 x의 제곱이 되고 뒤에 거는 안 끌려 나오긴 하거든. 2분의 1하고 3이니까 그래도 얘를 강제로 끌어내는 거야. 이렇게 6x 그리고 나서 확인 2분의 1이랑 6x랑 곱했을 때 다시 3x가 됐는지 확인됐죠.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뒤에다가 뭐를 한 번씩 더하고 뺄 거냐면 마치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풀이를 하듯 이거를 위주 실거를 1차 항의 개수를 절반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하나씩 더하고 뺄 겁니다. 하나씩 더하고 뺍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4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볼 텐데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려면 이렇게 물결 표시친 거 요것만 완전제곱식이 필요하니까 x 모시기의 제곱 쓸 건데 이것도 혹시 기억이 날까요? 여기다 숫자 뭐라 썼죠? 이거 절반만 한 3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x 플러스 3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묶이고 나서 요놈은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필요가 없잖니? 그래서 얘는 앞에 2분의 1을 받아서 뒤쪽으로 상수항 쪽으로 넘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4는 써줘야 되고. 자,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찾았다. 꼭지점의 좌표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꼭지점의 좌표. 추계방정식은 얼마일까?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 꼭지점 좌표랑 똑같으니까. 됐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할 때 조금 어려웠었잖아. 솔직히 말하면 이 바꾸는 거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게 다 의미가 있어서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99쪽 한번 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연습해볼까? 그 199쪽에 몇 번을 보냐면 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199쪽에 0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얘는 이제 먼저 풀어보고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찾으라 되어 있고 형태가 일반형이라면 고쳐야겠죠. 자, 고쳐봅시다. 2분의 1로 묶어내자 했습니다. 이 두 항. 그러면 2분의 1 괄호 열고 x의 제곱 플러스 4x 나오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가운데 거를 반을 나눠서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고 빼는 겁니다. 됐죠? 뒤에다가는 플러스 3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분의 1이고 요거 3개 묶을 수 있잖아.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앞에 2분의 1이랑 같이 짝짝 꾸며서 나가면 마이너스 2고 뒤에는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합치면 1이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1.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추계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1을 갖고서 이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그런 그래프는 몇 번에 있냐면 바로 1번에 있습니다. 1번.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은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4번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갖고 방금 풀었던 3번 문제를 갖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뭐 요거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고 이 값이 1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죠?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텐데 자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절반을 딱 나눠보면 이 왼쪽은 x 값이 늘어날 때 y 값은 줄어드는 상황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4번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3x제곱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얘는 또 아래로 굴러간 상황이 맞는 거지. 그럼 얘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나오냐면 축이 있을 때 축의 왼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교재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서 풀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 왜 그러냐면 어차피 기준되는 점이 기준선이 축이라며. 그럼 나 축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축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축의 방정식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요식 맞지? 요거 쓰면 된다 소리야.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y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a부터 찾아봅시다. a는 3이고 b는 6이죠. 그럼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6 넣고 하면 축은 얼마?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얘가 아래로 굴러긴 상황에서 이 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 상황을 물어봤으니까 답을 쓸 때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만 써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표준형으로 다 바꾸지 않아도 축의 방정식만 쓰면 이렇게 금방 풀 수 있다는 거 요 풀이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200쪽입니다. 200쪽.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200쪽의 5번 문제를 볼까요? 05번 문제. 자, 이것도 밑에 답이 나와 있긴 한데 답을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200쪽의 2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 갑니다. 5번. 자,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당장 꼭지점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지. 근데 지금 이 식이 일반형이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자, 같이 한번 바꿔봅시다. y는 마이너스 3으로 끌어낼 수 있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고 1차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4를 절반을 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고 뺄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달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달라 했습니다. 묶을 때는 1차항 개수의 절반인 마이너스 2만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요거랑 같이 짝짝꿍해서 나가면 플러스 12.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계산하면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2,10이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x는 2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볼까요? 1번 맞네요. 2번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찾으라는 소리냐면 절편, y절편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절편 찾을 때는 이 표준형보다는 이 일반형의 그래프가 좀 더 찾기가 편해요. 자, 일반형 그래프에서 y절편 찾으려면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고 그러면 답이 바로 마이너스 2 나오죠. 0, 마이너스입니다. 3번 y는 마이너스의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0만큼 평행 이동한 거 맞죠? 꼭지점이 2,10이니까 4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꼭지점이 2,10인 거잖아. 그럼 2,10 요 정도 적으시고 이렇게 적으시고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x축하고 한 점, 두 점 이렇게 만나는 거 보이지? 두 점에서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5번 x가 2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자, 이 축이 2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상황이 다릅니다. 자, 축을 기준으로 왼쪽 여기 볼까? x값이 증가할 때 y값 어때요? 이거 증가하는데? 그치? 그러면 답은 5번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형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면 표준형으로 바꿔라.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차 함수 뒤에 다음 시간에 이제 일반형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19 하는 거까지 하면 2차 함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요거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근데 표준형부터 잘 따라오면 하나의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고 와닿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그렇다고 또 계산이 엄청 많지도 않고요. 방법이 다 정형화가 되어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서 복습도 잘하고 숙제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는 그 링크에 올려드립니다. 숙제는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2차 함수 마지막 거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